안녕하세요, 조승현입니다. 오늘 조승현의 탐구 생활에서는 여러분과 함께 세종대로 옆에 있는 정동길을 한번 산책해 볼까 합니다. 일종의 힐링 투어죠. 지난번에 제가 서울 도보 해설 투어 컨텐츠로 한양 도성길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서울 도보 해설 투어는 이제 원래 코로나가 없을 때는 여러분이 서울에 있는 30여 개의 루트 중에 하나를 골라서 역사 해설자분과 함께 서울의 거리를 걸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에요. 하지만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신청해서 직접 가시기가 힘들기 때문에 제가 1일 온라인 랜선 해설자로 참여를 하게 됐고요. 오늘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어떻게 보면 역사가 있는 거리라고 할 수 있는 정동거리를 여러분과 함께 걸어볼까 합니다. 저는 정동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만든 용광로라고 생각합니다. 이 수많은 나라의 문화 또는 그 나라들의 정치 사상들이 정동을 통해서 몰려 들어오면서 이 한양이라는 상당히 세계 한쪽에 외롭게 떨어져 있던 도시가 글로벌 도시가 됐고, 그곳에서 생존하는 법을 배워나가는 과정에서 조선의 문화보다 역동적인 한국의 문화가 태어났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과정이 정동에 남아있기 때문에 저는 이 길을 걸으면서 이제 많은 것을 느끼곤 합니다. 여기 보이시죠? 여기 세종대로예요. 네, 많은 분들이 좀 출퇴근하고 계시는데, 일단 이 건물 얘기부터 좀 해보면 서울특별시 의회 건물인데 1930년대 독일에 있을 건물이 왜 서울에 있지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 건물을 보면서 제가 처음 떠올린 이제 건축가는 월터 그로피우스라고 하는 이제 독일 건축가인데, 그 건축가가 지은 바우하우스 스타일의 건물이 약간 이런 모양인데 얘가 약간 덜 예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바우하우스 이전의 유럽 건축 같은 경우에는 소재가 굉장히 발달해서 다 철이라든지 콘크리트 같은 걸로 건물을 짓고 있음에도 이 건물의 스타일을 갖다가 옛날에 그리스 로마 시대에 짓던 대로 짓기 위해서 위에다 자꾸 뭐 장식을 붙였단 말이에요. 그거를 싹 걷어내고 콘크리트는 콘크리트답게, 철과 유리는 철과 유리답게 짓기 시작한 게 이제 바우하우스 고, 유틸리테리언하다고 그러죠. 굉장히 실용적으로 보이는 그런 건물인데, 왜 이게 여기 서 있는지 이제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이게 1928년에 일제강점기에 지어진 건물입니다. 일본이 독일을 많이 벤치마킹하고 있었고 유럽의 최신보다 자기네가 더 앞서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관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 독일에서도 상당히 아방가르드 했던 바우하우스 스타일을 가져와서 지은 것 같아요. 지난번에 명동 그 근대 건물들 해설한 편이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서도 말한 것처럼 유럽을 벤치마킹 했을 때 항상 뭔가 이렇게 2% 부족한 형태로 가지고 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뭔가 정체가 불분명하고, 이 건물도 조금 마찬가지여가지고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독일의 바우하우스 건물보다는 조금 뭔가 어색한 부분이 있지만,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이 건물을 처음 봤을 때는 상당히 놀라고 좀 쇼크를 받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정동길로 이제 들어오면은 또 한 번의 시간 여행을 하게 되는데, 두 번째 장소는 바로 여기 있는 이제 성공회 성당이에요. 이 성공회 성당은 더 큰 의미에서의 시간 여행지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로마네스크 스타일로 지어져 있다는 겁니다. 이 로마네스크 스타일로 지어져 있다는 게 왜 쇼킹하냐, 이쪽 복도가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창문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창문이 그렇게 크지가 않고 육중한 약간 벽돌의 무게가 느껴지는 스타일의 건물이고, 여기에 이제 대조되는 게 이제 고딕 건물이죠. 이제 고딕 건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유리창이 높고 채광이 잘 되고 뭔가 이렇게 삐축삐축한 막 가구일 같은 게 붙어 있는 이제 그런 건물인데, 로마네스크가 고딕보다 이전이에요. 그 당시에는 이제 서양 열강들이 소위 말하는 개항을 하거나 폐쇄적인 나라들을 강제로 개방을 시킬 때 가장 먼저 들어오는 게 대체로 종교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종교를 통해 가지고 서양 문물과 사상을 갖다 가장 먼저 접하잖아요. 근데 어쨌든 왜 이걸 로마네스크 스타일로 지었냐, 왜 이미 유럽에서 900년 이전에 유행을 했던 스타일로 저 건물을 지었냐. 근데 로마네스크 스타일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대체로 순교자들의 묘를 모신 곳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순례, 굉장히 먼 곳까지 가가지고 순례를 한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여기가 이제 막 크리스찬 종교가 침투하기 시작한 곳이기 때문에 순례자들이 있었을 것이고, 그 순례자들의 순교를 통해서 이곳이 크리스찬 정신이 퍼질 거다, 뭐 이런 의미를 담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지난번에 이제 석파정에 대해서 이제 올렸더니 이 고종에 대해서 굉장히 엇갈린 평이 많이 나왔습니다. 굉장히 이제 비운의 인물이다라고 평가하신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무능한 지도자다. 그래서 이제 고종의 길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제 생각을 잠깐 말씀드리자면, 이 고종이라는 인물은 서양의 제국주의가 세계로 뻗어나가는 시기에 굉장히 흔하게 볼 수 있는 전통 군주의 모습이다. 저는 그렇게 풀이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근대화를 해야 살아남는다는 건 알아요. 하지만 근대화의 본질을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왜냐면 어렸을 때 전통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한정된 자기 이해의 범위 속에서
외향적인 걸 따라하게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옷을 바꾼다든지 국가의 칭호를 바꾼다든지 배제 학당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영어를 가르치면 우리나라가 강대국 될 수 있을까, 이런 이제 외향적인 건 따라하게 되는데 그 내면에 들어있는 산업혁명으로 인한 과학기술의 발전이라는 거를 중심적인 노하우를 갖다가 깨닫지 못하니까 계속 뭔가 엇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종이라는 인물이 제가 느끼기에는 상당히 보편적인 모습이다. 우리나라에선 굉장히 유니크하죠. 왜냐면 우리나라의 여러 군주들 중에서 그런 딜레마를 겪은 사람은 고종이니까. 하지만 이제 세계 역사로 봤을 때 서양 제국주의가 팽창하는 시대에서 전통사회에 노력을 하는 군주들이 흔히 이제 보이는 모습이 고종이 대한제국 선포하고 이제 이런 모습들인 거죠. 근데 이쪽이 이제 원래는 이제 고종의 길이라고 해서 그때 이제 고종이 따라갔던 이제 길인데, 여기는 이제 지금 다 공사 중이고, 제가 사실은 이제 같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곳은 옛날 러시아 그 공사관 아간파천택 사바탱이라는 인물이 지은 탑이에요. 이제 우리나라를 두고 게임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열강들이. 바둑이나 체스를 두는 것처럼 전 세계를 두고 그러고 있었고, 우리나라도 열강들의 힘이 이렇게 교차되면서 격전지가 된 거죠. 그때 그런 상황에서 이제 출세하는 인물들의 전형, 이게 이제 존탁 호텔을 지었던 존탁 여사랑 러시아 공사관에 이 탑을 지었던 사바탱이라는 인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고종의 길이 공사 중이라서 막혀 있어서 이제 삥 돌아가지고 여기로 왔는데, 제가 여기 안에 들어와 있는 이유는 이게 이제 파빌리온이라는 공간이에요. 유럽 귀족들의 저택에 흔히 있던 정자 건물입니다. 사실 이제 아이러니한 것은 이것이 원래 이제 동양의 정자에서 영감을 받아서 영국인들이 주로 정원에다 설치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 다시 영국이 이제 제국주의 정책을 펴면서 영국이 영토를 확장하기 시작하고 최고의 강대국이 되니까 여러 나라의 이 왕족들이 이런 파빌리온을 갖다가 짓게 되죠. 물론 이제 이 파빌리온이 실제 개항기부터 있었지는 않을 테고, 원래 이제 정동 순영원이 있던 자리라고 합니다. 즉 가톨릭 요소도 있고, 저쪽에 보면 성공회, 영국의 종교 들어와 있어서 여러 나라들이 군사와 경제적으로만 경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네 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믿는 종교를 조선에 퍼뜨리려고 경쟁을 하고 있던 자리이기도 하죠. 그리고 제가 아까 그 고종시대의 가장 흥미로운 인물 사바탱이라는 인물 말씀드렸는데, 그 사바탱이 지은 건물이 저기 바로 뒤에 있는데, 이 탑은 지금 공사 중이라 가지고 그림으로밖에 볼 수가 없네요. 성동길을 가다 보면 저는 이제 성공회, 그쪽은 이제 영국의 영향권이 조선으로 확장해오는 진두, 서쪽은 이제 러시아,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쪽까지 라는 게 미국 라인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이화학당은 이제 여학교죠. 근데 이게 상당히 흥미로운 게 뭐냐면은, 미국에 보면은 여성 크리스찬 단체들이 정치적 힘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이게 유럽과 미국의 굉장히 큰 차이점 중에 하나였어요. 그 당시 이제 미국의 관념은 여성들이 잘 교육이 돼야 애들을 똑바르게 키우고, 애들을 똑바르게 키워야 사회가 좋아진다. 그래서 이제 여성들이 예를 들어서 뭐 금주 운동도 벌이고 뭐 이러던 분들이 있는데, 그런 이제 움직임이 일부 한국에 와서 한국에서도 여학교가 세워지게 되고, 미국이 한국에 가지고 들어온 영향 중에 가장 긍정적인 영향 중에 하나가 여성의 교육 수준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갔다라는 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것도 굉장히 흥미로운 건물인데, 이게 여기 보면 이제 구시나이 일보사 별관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이 팻말을 읽어보니까 상업사라든지 무역사를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훨씬 더 그것보다 흥미로운 역사가 있는데, 옛날에 우리나라에 들어온 신문물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재봉틀이었단 말이에요. 그죠? 옷을 대량 생산하면서 사람들이 서구식 옷을 갖다 입게 되고 뭐 이런 역사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가 원래 싱업 미싱이라 그래가지고 그 미국의 대표 재봉틀 회사죠. 그 싱업 미싱사의 원래 한국 지구였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여기를 이제 아메리칸 라인이라고 하는 이유가, 미국식 프로테스탄트 여성 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이 여기에 있고, 미국의 어떤 대량 생산 도구가 한국으로 들어오는 그런 역할을 했던 건물이 있고, 그 다음에 조금 내려가면은 정동제일교회, 미국에서 가장 성행했던 그리스도교회 종파가 또 여기에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여기를 이제 제가 아메리칸 라인이라고 부르는 거고, 아직까지도 흥미로운 건 뭐냐면은 미국 자본을 대표하는 대기업 중에 하나죠. JP몰간 본사가 바로 저 끝에 있어요. 그래가지고 쫙 그 역사가 이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도 이제 명동편 이런 거 보셨으면 대략 딱 보면 이제 자, 이상하다는 생각이 드시죠? 뭔가 이렇게 시대가 안 맞아. 그죠? 이게 이제 1920년대 그 유행하던 고딕 리바이벌이라고 그래서 뉴욕에도 이런 건물 굉장히 많아요. 벽돌로 지어진 약간 아파트 건물에다가 일부러 1100년대, 1200년대 건축 장식 요소를 갖다 이렇게 넣어놓는 거죠. 이제 그런 건축 요소를 사용하면 좀 더 정통성이 부여된다라고 믿었던 것 같아요. 이것도 이제 일제강점기 건물이기 때문에 이제 일본식으로 풀이한 거고, 이제 명동에 있는 르네상스 스타일이라든지 아르데코 스타일 일본식으로 풀이한 건물들처럼 뭔가 어색한 건물이지만 굉장히 독특한 조합이고, 아마 저런 조합의 건물은 다시는 지어지지 않겠죠.
이제 이게 일제강점기에도 사법부 건물로 사용이 됐었고, 아마 우리나라 이제 독립투사들 그린 영화에서 재판받고 있는 장면, 그러면 아마 이 건물에서 그 재판이 행해졌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대법원 그러면 이제 서초동에 있는 건물을 생각을 하는데, 이게 95년에 이전을 했다고 하네요. 그 전까지는 우리나라 대법원도 여기에 있었다고 합니다. 역사 투어를 제대로 마치려면 이거 끝나고 나서 이제 덕수궁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궁전은 이제 촬영 허가를 받기가 상당히 까다로워요. 그래서 저 안에 제가 좋아하는 건물 한 2개 정도만 말씀을 드릴 테니까 자료 화면으로. 저는 이제 덕수궁에서 가장 흥미로운 건물은 역시 석조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석조전이 팔라디오 스타일이에요. 이 팔라디오라고 하는 베네치아, 이탈리아 베네치아 쪽의 건축가가 고대 그리스 로마의 신전 스타일을 갖다가 궁전이나 저택 스타일에 응용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삼각형 페디먼트하고 기둥이 남쪽, 북쪽, 서쪽, 동쪽 어디서 봐도 그리스 신전처럼 보이는 이제 그런 스타일로 지어져 있고, 이제 영국 건축가가 지은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그 당시 이제 조선 그 왕족들 같은 경우에는 본 적이 없잖아요, 서양식 건축물을. 그래서 이제 10분의 1로 나무 모형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생겼다라고 해가지고 건축 그 어프로벌을 받았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 굉장히 흥미로운 건물이고, 그것보다 이제 제가 생각할 때 더 흥미로운 건물은 정관헌이라는 건물인데, 저는 이 건물의 스토리가 굉장히 재밌어요. 옛날에 이제 영국이나 이제 유럽 왕족들이나 귀족들은 로얄 파빌리언이라고 그래가지고, 말하자면 정자를 갖다 크게 짓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이제 커피를 대접하거나 아니면 런천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점심 그 식사 파티를 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는데, 그런 용도를 위해서 지어진 건물이고, 러시아 공사관 탑을 지었던 그 사바텐이라는 사람이 이제 지었다는 점도 굉장히 흥미로워요. 그 당시 이제 유럽 귀족들이 판타지 정원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정원 안을 갖다 마치 동화의 한 장면처럼 꾸며놓는 걸 좋아했는데, 태색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그런 요소가 있어서 상당히 흥미로운 곳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정동은 그 시대 사람들이 봤을 땐 갑자기 UFO가 우주에서 떨어져가지고 희한한 외계인이 나타나는 것처럼 굉장히 특이한 스타일의, 여러 나라 스타일의 건물이 지어지고 이상한 언어로 대화를 하면서 왔다 갔다 하기 시작한 곳이 정동이죠. 그래서 여기에 적응을 하지 못하면 세상이 이렇게 넓고 다양하구나, 그리고 이걸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면 우리는 죽었다 라는 거를 어느 다른 나라보다 우리나라가 처절하게 경험했고, 그것이 이제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든 원동력이라고 생각해서 대한민국이 태어난 용광로다라고 정동을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서울 도보 관광 해설 1번으로 한양 성곽길에 이어서 여기 정동 돌담길, 덕수궁 돌담길 여러분과 같이 한번 걸어봤습니다. 오늘 조승현의 탐구 생활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번엔 또 더 재밌는 문화 역사 이야기로 여러분 찾아뵐 테니까요.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여러분 뵐게요. 안녕히 계십시오.